그래가지고 몇 년 있다가 그 땅이 안 팔리면 인천시가 되사. 그 이자가 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변형된 대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빚내서 이자 갚는 이런 형국으로 가 있는 지점에서 너무 참 안쓰럽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농산물 시장 지금 뭐 팔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세계 부지나 송도 뭐 5609인가요? 그쪽 부지인가 보면 뭐 거의 한 2조에 육박하는 알짜배기 땅을 판 거죠. 그러면 이제 송 시장 시절에 부채가 뭐 관리를 잘해가지고 한 2조 정도밖에 안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돈 2조까지 합하면 뭐 산수만 해봐도 4조, 그 2조 어디다 썼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모르겠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라는 게 신세계든 뭐든 간에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의회 것도 아니고 시장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해서 팔 거냐 말 거냐 이걸 떠나가지고 후대를 위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지키고 갈 이러한 게 모두의 재산일 텐데, 그러니까 철도 민영화에 이제 비유한 것도 그런 겁니다. 철도가 박근혜 대통령 것도 아니고 그 철도 사장님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것이라는 거죠. 국민들의 것은 국민들의 것으로 남겨두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 이제 또 뭐 그렇게 매각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순서가 거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체 부지를 이제 남천동 뭐라 그러죠? 뭐 개발 녹지 지역 뭐 그린벨트에 그걸 갖다가 형질을 변경해서 거리로 옮기고 그 농산물 시장을 이제 롯데에서 매각하겠다, MOU까지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토지 그 지형 변경이 안 되면 그 농수산물 시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수산물 시장은 롯데라는 재벌한테 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 내지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이런 것들은 이제 대혼란을 겪게 될 텐데 일 순서도 좀 거꾸로 진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농산물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취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 담당자하고 이제 통화를 해본 결과는 참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매번 이제 정권이라는 게 바뀌면서 얘기할 때마다 클리어하게 그리고 밀실행정 없애고 이런 얘기들이 대두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사실상 이번에 대체 부지는 아직 소유주가 매각에 대한 어떤 의사가 전혀 없고 그리고 본인의 땅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린벨트를 바꿔서 형질 변경을 하고 옮겨가겠다는데 제 가격에 팔겠다고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가격에 팔겠다는 사람 없을 거고 그렇죠. 반대를 하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신들은 공익을 통해서 그걸 이제 수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밝혔어요. 만약에 그래도 요즘은 그전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국가정부가 함부로 못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농산물 센터만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저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요번에 롯데하고 협약을 하면서 세부사항으로 따로 이면의 그 세부사항 그 MOU를 업무 협약서를 가졌는데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가면은 안 됐을 때는 지금 이제 10% 계약금 받은 걸 이제 돌려주는 걸로 끝나는 형태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세부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개를 해달라니까 쌍방간의 협의하에 비공개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미 벌써 공개를 한 거예요, 저희한테. 근데 뭔가가 나머지 부분은 공개 못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못한 거거든요. 그럼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삼성 바이오 단지 50년 무상 임대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기자실에 분명하고 그때 삼성 바이오 단지가 이제 그 땅 이제 첫 저기를 공사 시공을 하는 날 거기 대표가 그 삼성의 대표가
형식적으로 50년 무상 임대지 올해라도 우리는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서 뭐 2조 원대의 돈을 이제 인천시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밝히면서 인천시가 온통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그냥 브레이크카드로 딱 도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의 말에 거기 준공이 끝나가면서 제가 통화를 하니까 뭐랬냐면은 50년 무상 임대인데 그 이미 협약서가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계약서설이 돌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유야무야 또 묻혀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개인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이 투명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사실들을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래 송도 그 부지 팔았어. 교통 그 터미널 팔았어. 그래서 한 뭐 2조 가까운 돈이 마련됐어. 그래서 그게 어디에 쓰여졌는데 어디에 썼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이렇게 저렇게 부채로 인해 가지고 어렵습니다. 이런 게 공개가 되어지고 시민들이 그 문제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뭔 행보를 하든 뭔 조치를 하든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될 텐데 지금 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어떻게 되고 그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이제 모르니까 그냥 매번 이제 의혹설 내지는 뭐 이런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있게 뭔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끊임없이 이제 뭔가 자꾸 이렇게 차단하고 감추려고 하는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어렵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왕에 이제 뭐 이렇게 송도 이렇게 들어온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적에 아,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인천의 산업 구조와 연관을 맺는 건지가 아직 해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유치를 했고 예를 들면 뭐 GCF가 유치가 됐는데 거기 직원이 뭐 신기촌 그 시장에 와가지고 국밥 한 그릇 사 먹는지 바이오로직스 그 직원들이 부평 가서 뭐 맥주라도 한잔 하는지 근데 실제로 그 모든 게 이제 자회사거든요. 몇몇 개 빼놓고는 자회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천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세금이나 뭐 부가세 같은 게 법인세 같은 거는 전부 이제 중앙으로 가는 거고 이마트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삼성도 지금 서울에다 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 경제하고의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화 해가지고 지역 전반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치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들어온 부분이 어쨌든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업체들 혹은 그 기관이 지역 경제에 어떻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원도심하고 이렇게 보면 세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균형 발전할 수 있게 할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이런 상황으로 가 있는 거고 그럼 옴짝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뭐 선거가 있는데 구청장이 당선돼 본들 홍명 구청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해요.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닌다 주민들한테. 그럼 그 방안을 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강남하고 강북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일단 지방세로 거치는 세수 중에 50%는 자기 그 단체, 자기 자치단체에 쓰고 나머지 50%는 균등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구가 세수가 많이 높을 텐데 그 강남구에서 거둔 50%를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다 n분의 1로. 그러면 어쨌든
못 사는 지역에서도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별법이 존재를 하고 그러면 이건 뭐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인천에 7세들 많잖아요. 누님, 대통령을 누님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당 대표도 있고 비서실장 했던 사람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법을 제정을 해서 어쨌든 그 지역 간에 그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생기고 이러면 그것이 어쨌든 지역에 안착해서 그게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산업 간의 어떤 유기적인 이런 연관성을 가지면서 지역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술 한잔 하시죠.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떠드네. 어휴. 죄송합니다.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잔 하시고 제가 연관되는 질문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중간에 자르시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딱 들어가려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좀 참고 있고 그리고 또 하시더라고요. 또 들어갈까 말까가 또 이어지니까 중간에 들어가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잘 끌어주셨고요. 네, 연관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0년도에 그 야권연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송영길 정부, 시정부가 탄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기여를 하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책임도 또 있으시다고 아까 이제 그러셨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과연 그 송 시장이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2010년도를 돌아가고 3월 5일 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풍이라고 하는 예외 없이 이제 불었죠. 그게 누구의 소행이든 간에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그 영향은 거기 있었다고 보고요. 또 이제 인천시의 사정을 보게 되면 뭐 안시당 8년 동안의 어떤 늘어난 부채, 그다음에 뭐 그 송도만의 어떤 그 개발, 그것도 이제 송도 개발이 애초에 어떤 그 ITBT의 어떤 그런 그 송도 경제 자유구역청에 맞는 개발이 아닌 그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일반 시민들한테 어필이 돼가지고 인천이 큰일 났다, 너 송도만 개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먹혔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인천에 가라는 것들이고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권연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좀 바꿔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이 참여하고 그다음 투명하고 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통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송 시장한테 기대했기 때문에 사실 소위 얘기하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 후보단이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이 약속이 지금 거의 뭐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약간 뭐 맛배기로 된 건 있습니다만.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될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또 그런 야권 단일화를 하실 건지, 또 만약에 또 송 시장이 또 그런 단일화가 되게 되면 또 죄송합니다만 후보가 또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때 지난번과 같은 똑같은 또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어떤 그런 그 제어 장치가 있으신 건지 그런 점을 한번 좀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양보했으면 이번에는 내가 양보받을 차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잔 좀 달고 놓으시고. 술 한 잔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맨정신에 얘기가 안 되시죠? 아니요, 뭐.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참 듣고 싶은 얘기거든요. 네,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이제 제가 출마 기자회견 할 적에는